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극동유화 주주분들. 이 극동유화는 기계용 윤활유 생산과 이 석유를 도소매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인데요. S-오일이 원유를 정지한 부분을 유통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이 유통 판매가도 변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유가와 연관이 있는 기업인 만큼 이 원유와 관련이 많은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최근에는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. 바로 이 동해 석유 매장 소식과 이 중동 갈등 소식인데요.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먼저 동해 석유 매장 소식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중동 갈등이 전쟁 확산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유가 영향은 어떻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극동유화는 많은 이제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석유 유통 부분이 약 70%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S-오일의 석유를 담당해서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원유 정제된 제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이 유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좀 전가시킬 수가 있어서 만약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판매 단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기업에게 유가 상승은 좀 호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에는 동해의 이제 석유가스 매장 소식으로 조금 상승한 이력도 있는데요.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은 6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 막대한 양의 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이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고 이게 따라서 이후에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시추 과정을 조금 겪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6월 4일 6월 4일 부분이거든요. 6월 4일, 6월 3일, 6월 4일 이 부분이네요. 이 부분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좀 동해 석유가스 매장 이슈로 좀 상승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상승했다가 다시 원자리로 조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이후에 얼마나 강한 이슈가 어떻게 나와주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입니다. 이전에 이제 2023년에 좀 중동 지방의 갈등 소식으로 LPG 테마로 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LPG 사업은 이 매출 부분이 약 3%밖에 차지하진 않습니다. 차지하고 있습니다. 차지하고 있는데 크게 이익을 보진 않지만 주가 모멘텀으로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 먼저 중심적으로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었죠.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금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좀 암살을 당했다고 하는데요. 그 배후로 이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게 되면서 이 중동 분쟁 격화가 좀 격화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동 갈등이 조금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이 원유 중 중동산 비중은 2021년까지 조금 많이 떨어졌다가 이 71%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80%나 차지할 정도로 더욱더 높았던 상황인데 그래도 71.9%는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결정되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까지 이제 확산이 되게 된다면 이 유가의 상승은 지금 온전히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아까 얘기 드렸던 LPG뿐만이 아니라 결국 유가가 상승이 돼서 이 극동유화가 이 S-오일의 이제 원유를 좀 정제 마진한 부분을 이제 팔고 있다 했잖아요. 이 판매 부분에서 이 소비자에게 조금 전가를 할 수 있는 가격 부분이 오르게 되면서 결국 이 극동유화의 이 매출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중심적으로 보셔야 하고요. 또 전쟁이 나면 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. 이게 보통 원유는 굉장히 좀 무겁고 이게 많은 양을 날라야 해서 이 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. 근데
이 중동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이 중동 부분에서 이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한다고 했죠.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,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. 좁은데 이 중동 부분이 이 전쟁이 확산이 되면은 이 가뜩이나 좁은 통로를 사용을 조금 제한될 수가 있어서,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된답니다. 만약에 이 부분이 통제가 되면은.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해운비가 늘어나게 돼서 결국 이 원유 가격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. 지금도 이쪽 부분에서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희망봉으로 조금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동 갈등이 또 더 이어져서 뭐 전쟁 확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 유가는 지속적으로 조금 오를 수밖에 없겠죠? 전쟁 확산에 관련된 얘기인데, 이게 아까 이 하마스의 정식 최고 지도자 이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제 이란 수도에서 지금 암살을 당했잖아요. 암살을 당했는데 이게 그 이란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 일어난 거고요. 따라서 이 보복 공격을 하라고 조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만의 이 갈등이었는데, 이게 이란까지 조금 확산이 되면서 결국 중동 전쟁이 조금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다만 이러한 이 중동 갈등을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겠죠.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좀 이란에게 행동을 좀 보고 좀 자제하라고 한 상황인데,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현지 시간 8일, 그러니까 어제입니다. 어제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란이 마주할 결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뭐 보면 이제 경제 부분에 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란이 진짜 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지 아니면 조금 깨갱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쟁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않는지 뭐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. 극동유화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암살 당한 소식과 함께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상승세까지는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전에 이 대한고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,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가 조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 극동유화의 매물대는 일단 여기가 1차적으로 매물대가 있고, 이 위에 이전에 이 중동 갈등 이슈로 보였던 이 부분이 또 이제 두 번째 매물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조금 이제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전 뭐 거래량과 이전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제 더 큰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 부분 1차적으로 조금 매물 소화할 수 있고, 2차적으로 이것보다 더 크게 나왔을 때 이 매물 소화가 조금 가능한 부분이니까요. 이 부분은 일단 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